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출발했던 것과는 달리 오후 들어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6월 둘째 주의 주요 코너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9일이죠. 네,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요, MSCI 연례 국가분류 점검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고요. 6월 11일에는 오펙 회의가 열리고 6월 12일에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6월 13일에는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그리고 5월 고정자산 투자 지표, 그리고 5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네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의 투자 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께서는 화요일에 발표되는 MSCI 연례 국가분류 점검 결과 발표를 주요 핵심 일정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주에는 이제 중요 이벤트하고 중국의 5월 실물 경기 지표가 중요한데요. 먼저 MSCI 연례 국가 분류 점검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대만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도 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그보다는 작년 6월에 첫 검토를 시작했던 중국 A주의 신흥국 지수 포함 가능성 여부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에이셔 주식, 중국 주식이 신흥국에 포함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5%의 부분을 MSCI 신흥국 지수에 반영하게 되는데, 시차를 좀 반영을 내년 5월에 정식적으로 반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제한된 외국인 수급 상황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있을 중국의 5월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4월 실물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었습니다. 지난달 제기됐던 둔화세가 이번에 이어질지가 주목되는데, 저는 최근에 나왔던 제조 PMI라든지, 지난 주말에 나왔던 5월 수출 증가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난 4월 10만보다는 좀 더 나을 가능성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1990선대의 개인 펀드 판매 규모의 감소와 연기금의 대형주 아웃소싱 집행 가능성은 긍정적인 수급 요인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중국의 약한 경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중국의 수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부담이 있어서 2000선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을 여기서 염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로존이 저금리 정책이라는 유동성 부양에도 했지만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발 경제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어야지만 그 수혜를 받지 않나 싶고요. 상대적으로 수급이 취약해진 중소형주는 최근 하락이 전개되었지만 기술적인 반등 흐름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대형주 대비 돋보이는 흐름이 전개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원강세 수혜 업종이라든지 배당 관련주, 그다음에 실적 호전 저평가주 등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이슈 점검과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18원으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짚어봤죠.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외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 대비 2원 50전이 하락한 101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에는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수세로 인해서 1020원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17원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주 ECB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발표 등 두 이벤트를 거치는 동안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대부분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의 조치들이었고요. 이 때문에 유로달러는 급락 이후 급반등하면서 원화의 동반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향후 미국시 양적 완화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일정이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럽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증가시키면서 향후 유로화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화를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5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는 21만 7천 명을 기록했고요. 공식 실업률은 6.3%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의 주목을 모았던 미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 또한 완만한 수준의 상승에 그치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점은 달러와 하여금 엔화와 유로화 등에 대해서 완만한 상승에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진 것은 위험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안도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 등 아시아 주요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외환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상승한 만큼 달러 원액에 있어서 추가 하락 압력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달러 원의 주요 대외 변수들을 보면 유로 달러와 달러 엔 등 해외 주요 통화상들의 방향성이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 통화들 역시 지난 두 이벤트를 거치는 동안 싱가포르 달러는 강세를 지속했습니다만 호주 달러는 강세 이후에 반락하는 등 통화별로 일관성이 약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대외 변수들이 달러 원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내고나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등 국내 수급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당국이 얼마나 강도 높게 개입에 나서느냐 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최저 1,010원까지 하락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돋보기에서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세울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네. 이제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는 게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장은 반등을 좀 하기 힘들어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몇 가지 좀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부분에서 좀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 ECB가 통화 정책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의 어떤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거의 멈췄다고 일단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확대 개념을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일본도 더 이상 자금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 그리고 중국도 통화량이 방출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통화량을 좀 늘리는 쪽은 이제 유럽 쪽 하나였었는데요. 유럽 쪽이 이제 그 예상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게 LTR로 이제 장기 자금 공급 정책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A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매입해 주는데 이번에는 금융권이 아니라 비금융권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매입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통화량을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통화량이 좀 승통을 터주는 쪽에
조치들이 좀 취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돼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들을 좀 일체 못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현재 장세를 좀 바라보는 가장 그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번 주에는 또 그 지금까지 이제 지수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그룹 구조 조정에 대한 그룹 지배 구조 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태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 조금 좀 그 버티다가 주 후반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쪽에 좀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심리가 너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은 그 굉장히 많은 지금 악재들을 지금 안고 있는데요. 작년에 설정됐던 그 성장주 펀드, 중소형주 펀드들에 대한 대규모 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이제 그 각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제 오늘 기사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냐면 실적은 괜찮았는데 순이익을 거의 다 환율에서 다 깎아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이익의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불안하다. 근데 더군다나 그 과거에 이제 그 키코라는 대형 돌발 그 대형 악재를 과거에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은 현재 그 환율 여건에서도 환율에 대한 방어를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형주에 대한 부담들은 좀 상당히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요번 주에 시장이 좀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좀 실질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고 본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좀 해결돼야지만이 현 장세의 어떤 변화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소형주의 그 투자 심리 회복 여부가 향후 장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좀 지수 밴드를 잡아주신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부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 정도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지금 따져놓고 보니까 1차 지지선은 이제 1980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1차 지지선이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지지선은 한 1960 정도를 놓고서 2차 지지선 정도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냐면 선물 옵션 만기가 이번에는 이제 단순한 옵션 만기가 아니라 지수와 그 옵션과 모든 것들의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 초반은 이제 뭐 반등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장세이기보다는 좀 지난 최근에 어떤 상승폭,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했던 거에 대한 지지를 좀 받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주 후반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관련해서 아마도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위쪽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주 후반에 하락에 대한 어떤 지지를 확인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좀 지지선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은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하락폭이 좀 굉장히 깊어지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봉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아직까지 지지선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장기 박스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480포인트, 490포인트 정도의 하단과 540포인트의 박스권을 몇 년 동안 이어왔던 거에서 지금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서 이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인 어떤 변수들이 좀 어떻게 작용할까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520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으로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52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520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지수는 주 초반 약세, 주 후반 반등의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초반에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지만 뭐 오늘 지금 장 분위기로는 여전히 기관의 매도가 강하다라는 거 이런 측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추이를 좀 보시면서 아마도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의 그 공백을 아마도 중소형주 쪽의 반등 자리로 좀 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장을 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도 환율은 굉장히 불안하지만 해외 증시는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사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은 가장 큰 맥락에서는 이제 환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수출 기업들도 대부분 환율 여건에서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들도 환율 여건에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의 이익 폭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그쵸. 때문에 까먹었던 거예요. 예, 환율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환율의 변화를 커버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이 환율에 많이 휘둘릴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환율이 예측 가능 범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각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지만 지금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하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원화 강세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00원을 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1,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다 왔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변동폭은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일단 경기 회복 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제 그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통화량 방출이 많았던 부분에서 물가 조절에 대한 부분에 이제 FRB가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FRB라는 것은 원래 경기와 물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놓고 양쪽에서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거의 이 기능을 상실했죠. 그래서 무조건 경기 회복 쪽으로만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FRB가 서서히 이 물가라는 부분들도 좀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아마 물가 조절과 관련돼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분명히 진행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그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향후 특히 이머징 마켓 쪽의 자금에는 숨통을 터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 8%의 경제 성장을 포기한 상태에서 7.5%대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근본적으로 강하게 돌릴 수 있는 부양책을 사용하기는 어렵고 스몰 부양책을 써서 경기의 하단을 잡으면서 서서히 돌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세는 5월에 참 잔인한 한 달을 좀 지냈다고 한다면 6월달 이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하반기 장을 좀 준비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좀 보내고 나면 시장이 빵 하고 올라주면 기분 좋은데요. 아침에 살짝 기분 좀 좋다 싶었는데
미끄러지면서 파란불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오늘의 파란불 역시 의미 있는 파란불이고요. 이 파란불이 시장을 더욱더 체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만이 끌고 나갔던 지수에서 이들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변주로 경기 민감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개인 투자자들의 기회가 다시 한번 생겨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상승 이후에 확산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경기 민감주,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특징주를 골라서 그 특징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느 종목을 가져왔냐면 삼성물산 가져왔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약 7%가량 하락하면서 73,200원 정도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를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삼성물산 하면은요, 지난달에 Y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에버랜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급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몇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선요, 에버랜드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되었죠.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지주회사 전환, 이 부분을 두들겨 보니까 수십조가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지주회사 전환 체제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재처럼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다른 그룹에서 행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은 분명히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급 동향을 보면 좀 재밌는데요. 최근 이제 5월 달에 이 금융투자, 즉 증권사죠. 증권사와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은 매도했는데요. 그 투신하고 연기금은 관망이었고요. 투신의 매도 부분을 압도하는 매수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만이 홀로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과 투신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전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 포인트 좀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이제 삼성, SDI, 제일모직의 합병, 그 다음 차례가 어디 쪽에서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건설 부분은 거의 삼성물산으로 합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체적으로 합병이 되든지 아니면 건설 부분만 빼서 합병을 하든지 여튼 합병될 가능성은 거의 영순이다. 다음 차례는 바로 삼성물산이 이 지배구조 개편 합병, 분할합병의 그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설, 해외 건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작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지금 올해 해외 수주는요, 전년 대비 최소한 10%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대치도 높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성물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의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향후 이제 삼성물산의 내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의 주가 전망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요, 삼성물산은 이건희 일가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14% 정도 돼요. 그런데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한 5% 정도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대략 20%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외적인 M&A 공격도 얼마든지 가능한,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삼성그룹 지분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M&A성 공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물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자사주 매집을 한다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물량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요, 영업이익이 1,588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1,23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나온다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한 2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시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본연의 업무, 본연의 본업에 상당히 좀 양호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역시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우상향의 어떤 실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가 또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인데 과연 얼마 정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가치평가와 시장의 인정가치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 번에 볼 수 있는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삼성물산의 이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면 이미 어떤 상황을 전개 중이냐면 오버슈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이익 실현 가격으로 표시해 놓은 저 보라색 상단을 뚫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는요, 전부 다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 그렇다면 적정한 가격,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바로 삼성물산의 내재 가치만으로 봤을 때의 적정 가치입니다. 그러면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상 적정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66,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73,000원대라면 약 7,000원 정도의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향후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 또 M&A 이슈라든지 기타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의 가격은요, 7만원 부분이 나와요. 적정 가격이 7만원. 그것만 하더라도 73,400원은요, 분명히 비싼 가격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 가격 부분도요, 아직은요, 고평가 사항입니다. 그래, 밸류밴드를 통해서 가치적으로 접근한다면, 현 가격 절대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버슈팅을 지나와서 다시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순간에는요, 의외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물량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긴 하지만 물량을 분할해서 한 3일 정도 분할해서요, 나누어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정 부분 가격이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삼성물산은 아직 매수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은 당분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정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민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스닥이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90 깨졌다가 다시 올라와 줍니다. 자, 시장이요 굉장히 조금 더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번 주에 이제 나와 있는 악세에 대해서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시 만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6.3%. 뭐 유럽에서는 LPRO까지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상승 포인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요, 확실하게 매도세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기관들의 강한 또 투신권의 움직임들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추천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 건데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가 나갈 거예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최소한 매수가 정도는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비중도 적으시면 좋고요. 보내주시면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급 100점주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면요, 대우손해양이고요, 현대제철, 하나금융지주, LG화학, 대한항공 갖고 나왔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대형주 가운데 한 종목이고요. 뭐 작게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있긴 한데 추천하고 나서 한 20%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건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대우조선해양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 오릅니다. 갑자기 많이 올라요. 갑자기 막 급등을 합니다. 수급이 오늘 1등주입니다. 네,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갑자기 밀렸던 이유도 크게 이유는 없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실적적인 불안감,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있는 거고, 수주에 대한 열려있는 포인트, 특히 대우조선해양 좋죠. 대우조선해양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에코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 흐름 포인트 잡아보자면요, 이 정도 고점 포인트 라인을 잡자면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이런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쵸? 고점 바닥 포인트.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왔죠. 자, 얼마까지? 29,000원까지 열려있는 그림이 나와주네요. 너 왜 말하는 거랑 틀리냐? 이때는 이랬다면서 요렇게 왔잖아요, 제가. 요렇게, 전에는 이렇게 제가 선을 그었잖아요. 그쵸? 흐름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누가 먼저 빨리 캐치하느냐가 관점. 그러니까 캐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항상 그 흐름에 대해서 읽으셔야 돼요.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이 뒤에 흐름, 이 앞에보다 이 뒤에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포인트 라인은 바로 여기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29,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 요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27,000원 정도죠. 얼마입니까? 2,000원도 오르는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몇 프로죠? 7% 정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여러분들, 현대제철 강연회 때 제가 대형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네,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봉형강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봉형강.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5월 자동차 판매량 어땠습니까? 미국 쪽에서 정말 잘 팔렸죠?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완전 바닥에서 움직임이잖아요. 그쵸? 바닥에서 움직임입니다. 올라가겠죠? 안전판 확보가 좀 필요한가요? 안전판 확보는 됐어요, 이미. 바닥으로 인해서. 요렇게. 자,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맞춰보자면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이 되고 상승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전고점 포인트 72,000원 정도 라인으로 잡자면 121선 포인트 생각하셔야 되겠죠? 72,000원. 뭐 수익률로 따지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형주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어떻게? 주봉으로 깨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주봉으로 볼게요. 바닥인데요. 장기적인 관점 대응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8만원 이상 봅니다. 네, 85,000원까지도 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설마 여기서 이게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이 갭을 못 메우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형주 보실 분들은 현대제철, 철강주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포스코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라는 거 참고하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많이 밀리다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쵸? 많이 좀 밀렸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봉으로 갑니다. 주봉으로 또 보자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분, 여기가 바닥 라인이잖아요. 그쵸? 이 정도 포인트들이 바닥 라인이에요. 네, 바닥 라인입니다. 바닥 라인에서 라인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현재 구간대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쵸?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들어 보고 올려서 고점 영역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해보자면 슈팅하면서 내려왔죠? 여기 고점 포인트. 그쵸? 재밌게 맞아떨어지네요. 다음 포인트 어딜까요? 이 포인트 나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갈지자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바닥이 높아져 가면서 이 포인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다음 포인트 44,000원 가능성 없나요? 있습니다. 언제 갈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구간대 바닥 인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당장의 매수는 아니더라도 반등을 하루 이틀 정도 준다면 굉장히 좋은 구간 매수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참고하죠. 이전에 제가 하나금융주 말고 기업은행을 맨날 좋다고 강조드렸어요. 기업은행을 언제? 이때 맨날 강조드렸어요. 이거 정말 좋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바닥 포인트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잘 맞췄고요.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금융주입니다.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러 가져나온 거니까요.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LG화학입니다. 자, 오늘 3% 급등을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볼까요? 역시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네. 자, LG화학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예측을 해보자고요. 예측을. 바닥에서 주가 올라간다. 이 친구 올라갈 거야. 믿음을 가지세요. 평행하게 만들고. 쉽죠? 참 쉬운데 여러분들 안 따라해요. 이제는 좀 따라 하시겠지. 근데 바닥은 찾는데 수급은 아직도 안 보세요. 언제까지 이제 해드려야 수급까지 보실까요, 같이?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 라인 자체가 제가 항상 이렇게 선을 많이 긋는데 한 7, 80% 맞아 떨어진다고요. 이 그림에 맞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음 라인 어디겠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얼마입니까? 29만원. 가능성 없나요? 실적 개선세 뚜렷해질 건데. 없나요? 있단 말이죠. 보셔야 돼요. 오늘 수급 들어왔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이 친구는 LG화학처럼 뚜렷한 차트 흐름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같이 나올 겁니다. 잘 지켜보세요. 아셨죠? 롯데화학도 좋고 롯데케미칼도 좋고 LG화학도 좋다.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롯데화학이 이런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추천주입니다. 대한항공. 관심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게 아니고요. 관심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수급 좋았길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항공. 제가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오늘 많이 올라요.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 라인 자체 지켜주는 바닥 라인 나왔고요. 그 다음 포인트로서 이 바닥 라인 확인됐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을 해보자. 이 친구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고점 포인트고 여기도 고점 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뭐 쭉쭉쭉 오늘 시장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최근 시장에서 추천주들이 잘 따라오시고, 강연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마지막 히든카드로 했던 종목 있죠? 그거 지금 20% 수익 나고 있어요. 따라오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믿고 따라오시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솔재지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가 1249님, 네, 볼게요.
12,200원. 이거 언제 매수하신 겁니까? 오늘? 그저께? 자, 아니면 2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어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0%.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상당 부분 비중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뭐 대박 수익 노리치지 마시고 제 스타일대로 10%씩 매수 원칙 지키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동반 터져주면서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 포인트들이 이제 그 다음 고점의 영역으로서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리냐면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거 보니까 조금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수급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니까요. 자,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해 준 거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이뻐요. 네, 아주 이쁩니다. 왜 이쁘죠? 개인 팔고 나가니까 이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죠, 수급이. 아주 이쁜 겁니다. 자, 오늘 장도 잠정치를 체크해 볼게요. 자, 근데 오늘 잠정치는 뱉어요. 수량을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샀다가 투신 연기금 뱉어내요. 보이세요? 14만 4천 주 지금 매도 치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아서 빠지는 거예요. 투신 10만 주, 연기금 7만 주, 기타 합의 14,000주 매도 치고 있어요. 매도 치고 있다고요. 자,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 매도 치고 있다고. 많은 물량 아니지만 매도 칩니다. 지금 치고 있어요. 매수했던 거 고스란히. 연기금 다 뱉었네요. 투신권도 뱉는 중입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아니죠. 기다려보셔야 됩니다. 당장 아니에요. 기다려보시고 좀 내려오거나 하면 조금 사인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 누르지 마시고 주가 이상하면 다시 연락주세요. 지금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물산 볼게요. 77,000원 3759님 주식 이렇게 하실 겁니까? 77,000원이 뭡니까 세상에. 예?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이때 매수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매수하시면 어떡해요. 10% 매수 추천 안 드렸어요. 불안하다 지금 사인은 안 드렸었는데 이때는 뭐 괜찮다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는데 나쁘진 않을 건데 문제는 이렇게 빠지죠.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 지주사 전환 안 한다잖아요. 뉴스기사 때려버리니까 오늘 관련주 다 빠지잖아요. 제가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저녁에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얘기할 겁니다. 팔 겁니다. 팔아치울 겁니다. 왜 팔아치우냐면 지배구조 개편 안 하면 당연히 주가 영향 받고 기관 매도, 외인 매도 나오는 거니까. 오늘 삼성전자 무너지잖아요. 3% 빠집니다. 당연히 예측됐던 결과들 고스란히 장 초반부터 쫙 밀려버립니다. 아까 나무늘 멘토님도 얘기하셨죠? 비중을 조금씩 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비중을 줄이세요. 근데 정말 잘하신 건요. 10% 매수원칙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빠져나오시고 나중에 좀 볼게요. 자, 오늘 수급 잠깐 체크해 볼까요? 왜 이렇게 빠지나? 오늘 기관들이 다 뱉어내네요. 기타 법인부터 해서 쫙 올매도 칩니다. 외인 물량 얼마 안 받아가요. 최근에 수급 볼까요?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았어요. 약간 불안했단 말이죠. 그래도 좀 개인이 팔고 나가는 게 좋긴 했는데 오늘은 다 받아가네요. 개인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잘하셨는데 비중은 잘하셨는데 조금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보시거나 빠져나오시고 다음 걸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해보세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774님께서요. KG 모빌리언스. 제가 모빌리언스를 전에 추천드리고 바로 손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KG 인시드 같은 경우도 추천하고서 정말 사과드리면서 매도 사인 냈습니다. 흐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매도 사인 냈습니다. 이거는 지켜줘야 할 라인까지 너무 깨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팔기란 또 굉장히 또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흐름을 보더라도 많이 밀렸다가, 그쵸? 또 라인도 맞춰보자면 참 이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또 팔기도 주봉입니다. 팔기도 좀 애매한 라인이라는 거죠. 깨고 내려간다면 또 심각해지겠지만 더 이상 밀리지도 않네요, 오늘. 자, 일봉으로 가서요. 그럼 이게 반등을 조금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주가 핫할 것 같아요. 동시만기 이후에 코스닥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6월 중순부터 그 포인트에 맞춰 상승을 줄지에 대한 여부 중요합니다. 실적은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은 있는 종목인데 급락하고 있는 게 포인트 마음에 안 드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보자면요. 오늘 장에서 외인 기관이 10만 주 현재까지 뱉었고요. 외인까지 매도가 나가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 수급은 기관 갑자기 던져버리죠. 이런 거 포인트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전에 한참 전에 했죠. 정리 그냥 쳐버렸는데 마이너스 5% 쳐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힘내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매도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늦으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6월 중순부터 반등을 가져올 겁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약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하기에는 안 됩니다. 매수도 안 됩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안 됩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지 마십시오. 아셨죠?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조금만 버텨볼게요. 아셨죠? 힘내십시오.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AS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요, 다음과 같아요. 두산프라코고요, 로만손, 광동지약 잘 가고 있죠. 대한항공도 수익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한국타이어도 수익이 괜찮아요. 네. 시장과는 거꾸로 움직이는 관심주들 쫙 좋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 번 더 추천드렸어요. 관심주로서 말씀드렸어요. 두산인프라코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500원. 매수가 거의 부근이에요. 상승 안 줄까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트 흐름을 제가 열어서 주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차트 흐름을 해보건데 상승을 안 줄까요?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31,000원부터 해서 쫙 내려가다가, 그쵸?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 라인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죠? 이평선 밀집 구간 발생했고요. 이평선 밀집 구간 어디? 제가 아래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평선 제일 위에가 어디입니까? 여기 13,250원. 상승 쪽 분위기 14,000원 보는데 더 올라갑니다. 이거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왜냐? 실적은 좋으니까. 실적이 정말 좋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수익을 내실 분들은 10%씩 매수 원칙 지키시면서 관심주 잘 보시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 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만손입니다. 지금 현재 3%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기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이거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쵸? 왜요? 실적은 올해 정말 좋으니까 이 포인트 보시고 자,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광동제약 드림파마 인수 안 한다. 뭐 장기적인 뭐 빠졌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쵸? 매수 기회 오자마자 바로 올라가네요. 이 종목도 강연회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장기적인 관점 괜찮고 코스피 200 6월 13일부터 자금 들어옵니다.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저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매수 정말 나이스 타이밍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 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소외받았지만은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주로 전략해버린 대한항공입니다. 수급 매력도 보자면 요 포인트 수급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관들, 외인들 관심권이고 개인이 매도가 나간다.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나요? 외인들과 기관, 외인이 16만 주 매수, 기관 6천 주 매수 들어옵니다. 양매수가 오늘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뚫고 올라간 거죠?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는 겁니다. 그쵸? 네, 좋아요. 잘 홀딩 하시고 가져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이죠.
한국타이어입니다. 이것도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추천 이때 했어요. 그쵸? 그냥 요때 올라갑니다. 올라가. 자, 상승으로서의 분위기가 점차 크게 나와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완벽히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거 보세요. 라인을 원래 이 라인이었는데 뚫고 올라. 제가 이런 것도 잘 봐요, 여러분. 그쵸?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제가 예측했죠?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 고점은 아니에요. 그냥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지. 상승 분위기 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일단 수급적인 부분 매력도 정말 좋죠? 양매수 퍼펙트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봤죠? 실적 좋아지고 코스피 200, 150 다 포함됐어요. 코스피 500, 코스피 200, 아니 코스피 50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6월 13일부터 정말 많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네, 관심 가지시고 지금 부분에서는 어떻게 매수하시라고 의견은 못 드립니다. 이미 이전에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고 같이 따라오실 분들, 그런 분들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수익이 잘 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유는 시장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 동시만기에 대한 부분, 시장을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볼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말이 계속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 이랬는데 왜 저렇게 바뀌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야 되고 힘든 시장인 만큼 버티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자, 제가 오늘 종목 안 가져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내일 있다면 추천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잘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장 종료 7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 방송 시작할 때보다는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올랐던 삼성그룹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인데요.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